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나정은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디지털 소통 능력 강화 교육을 주제로 전교생 정보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신입생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시죠? 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에게 하루 일상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핸드폰 알람으로 일어나고 아이폰 캘린더로 하루 일과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잠도 깰 겸 유튜브 보다가 아침도 먹고 날씨 앱으로 확인하고 집을 나섭니다. 차 시간도 앱으로 확인하고 가까운 거리는 직후터를 타며 QR코드를 찍고 결제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인스타그램으로 일상을 공유합니다. 수업은 앱으로 확인하고 줌에 접속해 강의를 수강합니다. LMS로 공지 과제 등을 확인하고 밥을 시킬 때에는 배달 앱을 사용하는데 여러 앱을 또 비교하여 쿠폰이나 할인율 높은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터디 카페에 가서 결제하고 좌석도 지정하고 은행 앱으로 매일 지출 정리하고 가계부도 쓴다네요. 친구끼리 밥 먹고 돈을 나눠낼 때에도 토스나 카카오 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조모임은 네이버웍스 등의 앱을 사용해 서로의 업무를 나누고 확인합니다. 관찰된 학생의 하루 일과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하루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이미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항상 핸드폰으로 연결되어 있고 직감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고 매우 사회적이며 멀티미디어에 집중된 정보를 취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원어민과 디지털 이민자라는 표현을 처음 정의한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학생들은 이미 빠르게 변했고 우리의 교육 체계로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면서 교육 체계의 변화를 주장합니다. 10대들은 44% 정도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학생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사용은 디지털 이민자라고 부르는 기성세대에게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존 듀이는 경험의 재구성을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즉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들을 반성적 작용을 통해 다시 조작하고 구조화하여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경험했던 것을 재구성하여 문제 해결의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읽고 쓰고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 리터러시는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 넓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배움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 및 협업 방식으로 일하는 통합적인 능력입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을 통해 기술과 학문이 세분화, 정밀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분화되었고 능률과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각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변화에 둔감해져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융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타 산업과는 지능정보기술의 결합으로 융합할 수 있습니다. 청소, 요리 등 일반 생활에서 사용되는 로봇이나 최근 아파트에 탑재되는 IoT 기술, 수요 예측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도시 등 적용되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정보기술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정보기술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나눠준 학생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서 뒤처질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을 배우다 보니 사용하는 앱이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보통신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보편적 기술입니다. 컴퓨팅적 사고는 컴퓨터 과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접근입니다. 보통 컴퓨팅적 사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프로그래밍 교육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에 정보기술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한 2016년에
학생들이 과연 이런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할지 여부를 설문조사했었는데요. 놀랍게도 65% 정도의 학생들이 모두 이 과목이 생기면 수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2017년도부터 대학 교양에 정보와 기술 영역을 신설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기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 요건에 포함되어 이제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정보기술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생 개개인별 교육 경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교생 정보기술 교육은 수준별, 주제별 교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공에서도 정보기술과 연관된 과목이 있기도 하고 없는 전공도 있기 때문이죠. 각 전공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과 과정이 있지만 대학 교양에서는 이렇게 단계적인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대학 교양에서 기초를 배우고 전공에서 관련 과목을 배우거나 또는 전공에서 정보기술 과목을 배우고 다시 대학 교양에서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세대학교 대학교양 정보와 기술 영역의 교육 과정입니다. 기초교육과 주제별 교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이 전공과 교양을 넘나들며 필요한 주제별로 본인의 수준에 따라 본인이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산업이 교육보다 앞서가는 요즘 교육은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게 가르치지만 학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사회의 방향을 읽고 그 변화에 스스로 배우는 태도를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술은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전공이 무엇이든 창의적으로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양성하는 것이 정보기술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2019년부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 능력 강화 교육은 대학 교양에서 융합 교육을 위한 전교생 대상의 ICT 교양 교육입니다. 기초반 수업에서는 학부생들이 후배를 위해 멘토링을 합니다. 디지털 교육 환경을 위해 강의실 환경을 개선할 계획도 있습니다. 비교과 교육 과정으로 특강이나 자율공부방을 운영하는 등의 러닝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 결과물을 전시하거나 학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이뤄낸 교육 성과의 일부입니다. 대학교육 혁신 지원 사업이 있었기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과 19학번 정재훈입니다. 저희 과 전공 이외에도 경제, 법학, 프로그래밍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한 타 전공 수업이나 교양 과목들을 다양하게 수강하며 견문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21-1 2학기에 걸쳐서 ICT 산업 연계 프로젝트, ICT 산업 연계 프로젝트 심화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이 과목은 같은 주제의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을 4명에서 6명 정도 모집하여 구체적 주제를 선정하고 아이디어 회의, 기획부터 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모전에 참석하여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제가 이 과목을 수강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이나 실습의 기회가 많은 공과대학을 재학 중임에도 여전히 학부 수준의 수업에서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 주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직접 학생들이 기획하고 제작, 개발하는 과정이 엔지니어나 창업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나아가 대 6명의 팀원들과 함께 1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리더십, 협동심, 끈기를 기르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프로젝트 주제와 개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했을 때는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간 틀에 정해진 대로 진도를 나가고 공부하는 수업에만 익숙했지 직접 A to G까지 모두 도맡아 하는 것은 어설펐기 때문입니다. 팀원들과 몇 차례에 걸친 아이디어 회의와 우리가 정말 구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는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오랜 대화를 나누어 보면서 조금씩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저는 파이썬만 다룰 수 있었고 어플 개발을 위해 필요했던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무했습니다만 1학기 시간을 활용해
강의를 들으며 독학하여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 저희 팀 5명이 모여 개발할 공간을 대관하기가 쉽지 않아서 학교 공학관 지하의 공터 등을 활용하여 모여서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한 개발로 가을경 공모전에 출품했고 입선이라는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쉬운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 다 같이 아쉬워했지만 단순히 수상의 의미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비롯한 1년간의 경험치가 각자에게 가장 유의미한 자산이 되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며 제게 가장 뜻깊은 것은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매우 큰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진행이나 본인이 어떤 것을 창조하고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진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런 1년의 과정들의 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위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 차근히 시도해 나아가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학 당시에는 스타트업 창업이나 경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전공 수업을 들으며 스타트업에서 직접 인턴 경험도 해보고 2학년 때 법학 교양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많은 공대생들이 창업함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스타트업과 관련한 여러 제도들과 회사법 그리고 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법 문제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원석과 같은 아이디어가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와 초기 창업 시 출품이나 경영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이에 3학년부터는 프로젝트 수업을 수강하면서 동시에 자교의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학회 활동을 하며 직접 스타트업들과 소통해보고 어떤 법적 규제들이나 문제들이 우리나라 창업시장에 문제가 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위 과정들을 통해 창업가들을 돕는 공대 출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직접 프로젝트를 1년간 수행하는 경험이 하나의 창업 과정을 간소화시켜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였기에 제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창업가들의 생각이나 어려움,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도를 매우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 여전히 창업에 대한 마음도 남아 있어서 추후 스타트업 법률 지원 변호사가 된 후에도 끊임없이 개발 공부와 미래 시황에 대한 공부를 하며 직접 공대 출신 주변의 뛰어난 친구들과 함께 공동 창업을 하여 저는 법률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개발은 일부 돕는 그런 일도 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저희 팀 외에도 총 10팀이 있었는데 모두 주제와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ICT 프로젝트 내에서도 하드웨어와 연동시켜 IoT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제도 있지만 이커머스나 소셜 네트워킹 분야도 있고 자연어 처리, AI 등의 인공지능 분야도 있으므로 이런 세부 주제들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본인이 더 깊게 파고들고 싶은 세부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주변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과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20학번 이승지입니다. 대학 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싶다는 목표 하에 학교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학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후 첫 학기에 나정은 교수님의 컴퓨팅적 사고와 SW 프로그래밍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해당 강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컴퓨팅적 사고를 습득하고 이후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수강하기 전까지 컴퓨터 과학과 프로그래밍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해보고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의지하에 이 강의가 필수 과목이 아니었지만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코로나 시기의 새내기였는데요. 당시 대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 제대로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해 여러모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해당 강의에 1학기부터 처음으로 자율공부방이라는 게 도입되고 제가 운영진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 많은 걸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율공부방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매주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풀어보기도 하면서 프로그래밍 실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그리고 교수님과 교류하면서
제 노력에 따라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의 중 교수님께서 개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컴퓨팅적 사고를 체득하고 그 후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이 기술을 이용해라 라고 하신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학교에서만큼은 순간순간의 성적에 연연하며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능동적으로 나서고 자율적으로 공부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을 탐구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다짐하에 학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공 기초 강의 수강을 갓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아주 세세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학년 때 관련된 교과목을 더 수강해보고 동아리나 학회 활동에 참여하며 진로 계획에 대해 더 고민할 계획입니다. 저는 수업을 들으며 컴퓨터 과학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었던 점이 앞으로 제가 어떤 분야로 나아가든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를 수강하기 전까지는 컴퓨팅은 범접할 수 없는 분야였지만 강의를 수강하며 제가 체감하던 것 그 이상으로 생활에 밀접하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든 컴퓨팅적 사고를 체득해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복잡한 프로그래밍 그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보라고 말씀해 주신 점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었는데, 앞으로 제가 어떤 분야로 나아가든 교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과 교수님,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교류가 가능한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대면 상황 속 제대로 대학 생활을 하지 못했던 제게 해당 강의에서의 자율공부방은 다른 어떠한 일방향 형태의 강의보다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함께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쉬운 길, 그리고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서 순간순간의 성적에 집중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배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이후에 강의를 수강할 때 있어서도 남들이 흔히 꿀강이라고 칭하는 학점을 받기 쉬운 강의를 수강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도전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의가 개설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그런 입장이었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에 앞서서 컴퓨팅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큰 틀을 잡기 위해서 이 강의가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열정적이고 따뜻한 교수님의 격려하에 자율공부방에 참여하면서도 혹은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힘든 순간에 많은 힘을 내고 어떻게 대학 생활에 임해야 될지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따뜻한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20학번 정래현입니다. IT와 관련이 깊은 전공이지만 전공 밖에서도 넓게 다양한 IT 기술 분야가 공부하고 싶어 다양한 IT 관련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정보화 기술 영역에서 ICT 산업 연계 프로젝트, IoT와 로보틱스 과목을 수강하였는데요. ICT 산업 연계 프로젝트 수업은 사전에 팀을 구성하여 수업을 신청하는데, 팀이 주제를 정해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인공지능 앱 개발, 웹 개발 등 관련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입니다. 팀마다 현직 멘토분이 있으셔서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웹을 활용한 주제를 선택하였는데 독서 소통 웹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계된 외부 기관에서 받은 강의를 통해 팀원들과 웹 개발에 대해 배우고 웹사이트 개발을 프로젝트로 공모전에도 입선하였습니다. IoT와 로보틱스 수업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모디라는 키트를 활용하여 센서와 모터 등을 이용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팀원들과 고가의 3D 스캐너 가격의 문제를 제기하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접촉식 3D 스캐너를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2학년을 마쳤지만 IT에 관련된 교양을 12학점 정도 이수하였는데 전공도 IT와 관련이 있는데 왜 IT 관련 교양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IT와 관련하여 정말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넓게 많은 전기전자공학인데도 전공에서 개설되지 않아 배울 수 없었던 웹, 저학년 대상 과목이 열리지 않아 배울 수 없었던 로보틱스에 대해서 배울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수강 신청하였는데 예상보다도 더 많은 알찬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던 수업들이었습니다. 수강한 ICT 산업 연계 프로젝트, IoT와 로보틱스 수업 모두 팀 프로젝트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회의하고 역할을 분배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트러블 슈팅을 통해 개발 방향을 수정하는 과정들의 반복이었습니다. 팀 프로젝트 구성원 모두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의 작업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충돌이 있었고 팀원들 간의 갈등이 심해질 뻔한 때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잘 조율하여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팀 프로젝트가 개인 과제, 시험들로만 평가되는 수업과는 많이 달라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협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이 미래의 직장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팀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경험이 정말 값진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공학과가 워낙 갈 수 있는 방향이 다양하고 또 제가 아직 학년이 낮아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드론, 로보틱스 분야에 관심이 많아 관련하여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은 ICT 산업 연계 수업에서 배운 웹 개발 지식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우분들과 팀을 만들어 웹 개발에도 참여하며 창업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하는 회사들 대부분이 웹과 관련된 회사들인데 웹 개발 분야는 보통 학교 수업으로는 잘 개설되지 않아 학교 수업만으로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ICT 산업 연계 프로젝트 수업에서 받은 교육과 현업에 계신 멘토분들께 받은 도움들 덕분에 웹 관련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으로 배운 내용이 단기적으로는 산업기능요원 지원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수업에서 현재 산업과 앞으로의 산업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서 장기적으로 진로를 계획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이상훈 교수님의 응용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도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최신 트렌드 중에서도 메타버스에 맞추어 매년 진행되어 오던 기존의 수업과는 약간 다르게 유니티, 안드로이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표정을 인식하거나 몸의 동작, 자세를 인식하여 데이터를 애니메이션화된 3D 모델로 구현하는 프로젝트, 손이 가위바위보 중 무엇을 냈는지 인식하여 가위바위보를 하는 프로젝트 등 최신의 IT 트렌드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에 따라 수업 내용이 달라지는 수업은 거의 없고 많은 수업이 매년 일관된 내용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변하는 이러한 수업들이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껴 이러한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